한과 초라고 하는 두 세력이 천하를 놓고 쟁피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황후와 유방, 전국 시대를 통일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업적으로 보면 탁월하죠. 그렇지만 잔혹한, 냉정한 나에게 도전하는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굉장히 많은 저항에 부딪혔을 겁니다. 진시황의 폭거 중에 대표적인 것 아방궁처럼 지어놓고 주지육림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아방궁이라고 하는 이 궁궐은 사실은 완성이 됐던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 아방궁 건설에 이제 동원됐던 것들은 제수들을 동원해서 이제 건설들을 주로 했는데 지금 중국의 함양에 가서 아방궁 자리에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발굴이 완벽하게 다 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 임용환 박사님하고 이제 저하고도 그때 중국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아니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아방궁이냐. 굉장히 과장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이 주입이 됐던 거고요. 13살의 왕이 됐거든요. 여부리의 섭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 청소년기의 일종의 심리적인 억압이 굉장히 컸죠. 그뿐 아니라 자객열전에 나온 이야기처럼 스스로 암살의 위협에 직면을 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주변에 최대한 알리지 않고 알리면 무조건 알린 사람은 사형을 시키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벽에 갇히게 되고 남들에게는 폭군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자라나게 되겠죠. 진시황은 통일을 하고 나서도 원래 진나라에 써왔던 과거의 정책, 쉽게 얘기하면 법에 기초해서 이들을 통합해가고 국가의 효율성을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고스란히 전국에 똑같이 적용하려고 했다. 꼭 그럴 때 반대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제 나라 출신의 박사였던 순우월이 폐하 그런 게 아닙니다. 과거에 잘 보십시오. 은나라하고 주나라가 천년 동안 왜 이게 이어졌겠습니까? 바로 왕실 사람들 그리고 공신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봉국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른바 봉건제죠. 봉건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된 겁니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군연제를 하게 되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 있는 신하가 등장하면 이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옛날 방식대로 돌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진시황이 듣고 보니까 그것도 좀 진시황이 약간 제가 말씀드렸죠. 귀가 좀 얇다고. 저처럼 귀가 굉장히 얇은 사람이 들으면 그래? 진시황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신하가 이사죠. 승상이었던 이사가 나와서 순월이라고 한 사람이 얘기한 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왜? 현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옛날 걸 끄집어내서 원리 원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게 하고 아주 이게 게임에 빠지게 듣기는 좋은 소리인데 현실에는 전혀 쓸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승상 이사의 입장에서 보면 좀 찔렸을 거예요. 순월이 나타나서 권력 있는 신하가 등장하면 이 대목이 자기한테는 엄청 찔렸을 겁니다. 권력 있는 신하란 사실은 이사죠. 본인의 원칙도 있긴 하겠지만 이 이야기대로 하면 본인이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9년제 봉건제 지금 이 논의를 했는데 이 의미 자체가 갖고 있는 부분들은 9년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관리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파견이 돼서 통치를 하는 구조이고요. 봉건제는 이 신하, 공신들이나 왕족들이 자기 땅을 스스로 알아서 자치적으로 통치하는 구조죠.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때 이 논쟁이 터져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순월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각 지역을 전부 통합해서 법가적인 통치를 한다고 문자도 통일하고 뭐 도량령도 통일하고 다 통일했는데 일반 통치에는 방해가 되고 백성들에게는 고통을 준다라고 파악을 했던 것이고요. 이 고통이 단순히 백성들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통치자들, 그 밑에 그 붙어서 먹고 살았던 관료라고 보기는 모호하지만 각 지역에 있었던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들, 이익을 취해왔던 사람들, 원래 있었던 기존의 이권들을 다 침해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인 셈이죠. 반면에 9년제를 시행하자라고 하는, 그리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이사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방식과 전통은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 법치적인 질서와 전혀 맞지를 않는다. 표준화 시켜놓고 이들을 통합시켜 놓지 않으면 과거 전국시대 또는 춘추시대처럼
또 옛날처럼 돌아가서 진나라의 언젠가는 주나라가 약해지는 것처럼 진나라를 위협하고 협박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 웃기는 얘기다. 결국 이 양자의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방식의 충돌이기도 하다. 진시황은 당연히 이사의 편을 들어서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 결코 놔둘 수가 없다. 자, 이사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사가 아무리 봐도 이게 또 이상한 책들을 보고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진나라가 갖고 있는 원래 책이 아닌 시경, 서경, 그 다음에 각종 사상서들, 제가백과의 여러 책들은 모두 소장을 하고 있으면 불태워라. 기한은 한 달 주겠다. 전부 일일이 사람이 써야 될 뿐 아니라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춧갈에 쓰는 책들이죠. 이른바 이 대나무를 쪼개서 그 위에다 글씨를 쓴단 말이죠, 전부. 이건 쓰는 사람들의 자의성에 따라서 책 내용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경이든 서경이든 이런 경전조차도 따지고 보면 각 지역마다 다른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는 진나라에 안 좋은 얘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전부 결국은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상탄압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상탄압이라고. 이거를 박사의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즉 국가에 공인된 사람만 소지를 하고 그걸 국가가 다 걷어들인다라고 하는 건요. 한 가지로 표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게 진나라의 기록, 진나라의 책 하나로 통합을 한다. 교과서를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분서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에 관련된 경전은 이게 교과서야. 마치 치수나 뭐 이런 것들을 통일하는 것처럼 이런 서적 자체가 갖고 있는 신념체계나 철학체계 자체도 하나로 통일된 텍스트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물론 정치사상 부분들을 통제하거나 통합한다는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 바로 이 분서가 갖고 있는 건 전형적으로 책 부분의 텍스트도 하나로 무조건 통합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갱유는 어떻습니까? 예, 갱유는 그 다음에 진시황이 이제 어떤 사건에 직면을 하는 거죠. 당시 이제 내가 신선입니다라고 자랑하는 이 한나라 출신의 도사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여기 밑에 자막으로 자 보시고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된다. 불로초가 있습니다. 이걸 구해올 수 있습니다. 도사들의 세력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미 커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죠. 계속 약을 구해오면서 이제 이 시황제를 만나게 되니까 이들이 그걸 통해서 약을 구해온다면서 그냥 갔겠습니까? 백성들 보고 무슨 약촉해와라 뭐하라 시켜놓고는 그거 걷어다가 또 팔아먹기도 하고 아니 이거 진시황제만 바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 함양에 사는 지배층들한테 자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일단 한번 드셔봐. 오늘 아니면 절대 없습니다. 자 애들은 가라. 애들은 바로 사세요. 이 약이 바로 진시황제약에 바쳐진 약과 똑같은 약이야. 그러니 거기서 취하는 이득도 적지는 않았을 텐데 자 이게 사실은 본인한테 겁이 났을 거예요. 약을 구해오러 오는데 약 구하는데 실패를 한다면 또는 약을 구해서 바쳤는데 먹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진시황제 성격을 보면 고집세고 사납고 남의 말 듣지 않고 독재를 마음대로 하는데 자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진시황 나쁜 놈입니다. 이 나쁜 사람한테 불로장생의 약을 구해주면 얘 너무 오래 살면 안 되겠다. 더군다나 진시황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이 친구가 워커홀릭입니다. 그야말로 일중독자예요. 서류를 일정한 무게 이상으로 갖고 오게 해서 스스로 결제를 다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과로하면 저 친구는 일찍 죽어. 몸도 빨리 쇠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좋은 약 갖다 준다고 해도 효과가 없다고 그럴 것이다. 그럼 결국 자기도 이렇게 될 것이다. 얼른 도망가야 된다. 도망갈 때 그냥 갔겠습니까? 이 이야기 부분들은 쫙 퍼져나갔겠죠. 그렇다던데 진시황이 잘못하면 일찍 죽겠다는데 얘한테 효과 있는 약 안 주기 위해서 도망갔다던 게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를 또 그냥 놔둘 수가 없죠. 진시황이
자기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말이야 너희들 도사 불러오고 박사 불러오고 다 내가 이 좋은 세상 만들려고 전체를 다 통일하기 위해서 불러온 건데 이것들이 좀 대우를 해줬더니 도망을 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걔들 다 잡아들여. 뒷담화 까는 지식인들, 쓸데없는 얘기,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 이상한 얘기하는 놈들 다 잡아들여. 국왕신성 모독죄, 진시황이 행하는 정책에 토 하나라도 달면 이거다. 열심히 찾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댔는데 빨리 적어서 쟤 누구? 뭐 저같이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가서 이제 쓸데없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건 이런 부분이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사람 다 잡아들여라. 이게 이제 잡힌 사람이 460명입니다. 이들을 생매장했다라고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바로 갱유의 내용인데 이 460명이 사실은 표현이 유학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문에는 재생, 여러 명의 선비들 또는 어떻게 보면 여럿의 지식인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텐데요.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지 못하도록 분서와 더불어 책을 불태운 것과 더불어 철저하게 언론 통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갱유이기도 한 거죠. 진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이 성군과 폭군 사이를 오가면서 개혁 정치를 했었던 진시황. 자, 이 진시황이 사망을 하면서부터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도대체 진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